자,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1월 1일 주식회사 용산에 주식을 공정가치인 100만원에 취득하면서 매매 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용산의 주식을 2021년 12월 10일에 90만원에 처분하는 경우 단기매매 증권 처분과 관련된 손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딱 봐도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 이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딱 봐도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단기매매 증권 처분과 관련된 손익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요 문제에서는요, 단기매매 증권이니까 수수료 포함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로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닙니다. 수수료는 별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당시에 2021년도 1월 1일에 이제 취득했을 때는요, 이제 얼마에 이제 취득을 했냐면은 100만원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한 거죠. 단기매매 증권 10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은 별도로 처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매도하는 증권이라고 하면은 포함시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이익금으로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돼요. 105만원. 이렇게 이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랬더만 2021년도 12월 10일에 90만원에 이제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내가 투자했는 돈을 내다 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면에 있던 단기매매 증권은 이제 처분함으로써 내 재산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100만원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돈 받았겠죠, 당연히. 보통예금 90만원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금액은 뭐예요? 그렇죠. 10만원만큼은 내가 딱 봐도 손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매매 증권 자, 처분했는데 어떻게? 손실을 보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 10만원만큼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요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중 구매자가 매입 채무를 조기에 지급할 경우입니다. 조기에 지급한다는 거는요 할인을 의미를 해요. 할인 아닙니다. 빨리 주는 그 할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매자가 대금의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 매입이잖아요. 매입인데 할인해줬어요. 그럼 이 영어 합치면 뭐예요? 매입, 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으로 보시면 돼요. 한번 이제 나머지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것만 보면 섭하기 때문에 매입 환출은요, 뭐냐면은 반품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물건 구입했어요. 다 부서져 나온 거예요. 반품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 환출인 거고, 매입 반품이라는 개정항목은 없어요. 매입 애누리는 뭐냐면은, 이제 애누리는 뭐 깎아주라는 뜻이에요. 내 물건 가져갈 테니까, 그거 단가 좀 깎아주세요.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할인하고 애누리는 좀 다릅니다,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3번에 3번입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초에 취득원가 2천만원, 잔존가치 0원, 내용연수 5년인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던 중 2022년 9월 30일 1200만원에 처분했답니다. 주식회사 3일이 2022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에 함정카드가 있죠. 월할 상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1년은요 1년치만큼 상각해 주면 되고요. 지금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이번 연도에 그 감가상각 처리하지 말 것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는 9개월만큼 이제 상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서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게다가 정액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12월 31일 되면은요 취득원가 2천만원에 잔존가치는 없고요. 내용연수 5년이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400만원씩. 1년에 400만원씩 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1년도 12월 31일은 400만원만큼 상각하면 되고, 그럼 2020년 9월 30일에 이제 처분하는 거니까, 똑같은 가격에 곱하기 9개월치만큼만 상각하면 되죠. 그럼 이게 얼마냐면은, 대략 한 300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죠. 300만원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 감가상각 누계액은 700만원만큼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2022년 9월 30일자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변에 있던 기기장치는 처분하니까 대변으로 처리해주면 되죠. 얼마냐니까 2천만원. 그러니까 취득한 금액을 이제 바로 이제 내 재산이 이제 뚝 떨어지니까 대변으로 처리해주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는 이때까지 쌓아놓은 금액 있죠. 감가상각 누계 얼마냐니까 700만원. 이렇게 이제 처리해주면 되고, 처분한 금액 얼마예요? 그렇죠. 1200만원이니까 보통예금 1200만원만큼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대차 차익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금액이 차변과 대변 중에 어느 게 더 적냐? 그렇죠. 차변의 금액이 더 적죠. 더 적기 때문에 100만원만큼은 어떻게?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그렇죠. 손실이죠. 그래서 유형자산을 내가 처분했으나 손실을 맛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유형자 처분 손익은 얼마냐면은 처분 손실 100만원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실수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9월 30일까지 월화상각 다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4번 봅시다. 무형자산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무형자산의 상각이다. 무형자산의 원가와 효익을 체계적으로 대응시키는 과정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개시한다. 맞는 얘기죠. 무조건 사용 가능한 시점이에요. 유형자산도, 무형자산 똑같이 사용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무형자산의 상각 시 해당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다. 직접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유형자산은 간접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번에 대한 얘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아닙니다. 유형자산인 경우에는 뭐 제한 없이 뭐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형자산인 경우에는요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눈 자체에서 이게 이제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세 가지 요건을 무조건 충족해야 되는 체계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식별 가능성, 두 번째는 통제 가능성, 세 번째는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거. 요 세 가지 요건 다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자체를 모두 요건 없이 충족을 다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상각 자체에서도 통제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건 아니고요. 최대 몇 년? 그렇죠. 20년까지 상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1월 1일 주식회사 용산을 합병하면서 현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A 회사와 B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한 거죠. merger를 시작한 거죠. M&A를 시작한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예, 이거 잘 몰라도 얘기해 주세요. 예, 이거 하여튼 뭐 이제 5천만원 줬답니다. 자, 용산의 2021년 1월 1일 자산의 공정가치는 4천만원, 부채의 공정가치는 1,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가로 따지면은 회계처리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차변에
자산 얼마? 4천만원. 그럼 대변에 부채는 얼마? 1,000만원. 요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얼마 줬냐니까, 현금을 이제 5천만원 준 거죠. 그럼 이제 대처 차익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2천만원이 이제 해당하는 부분은 무형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영업권. 요렇게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거고, 근데 영업권에 관련된 문제는 전산회계에서도 거의 안 넣었다시피 해가지고 잘 안 나오는 거고, 필기시험에만 이제 요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3일이 주식회사 영산을 합병하면서 발생한 영업권을 10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기로 했대요. 10년간 정액법 상각하기로 했고, 그러면은 2021년도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자, 영업권이 2천만원이니까 거기에 나누기 10년만큼 해주면 되죠. 잔존가치는 원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무형자산은. 그래서 이번 연도에 상각하는 금액은 얼마냐고 했을 때 200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어떠한 요건을 물어보는지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1번부터 지금 15번까지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자체를 대충 읽으면은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정확한 요구가 어떤 거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주시고 그 문제의 수행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문제마다 지금 함정카드가 지금 다 깔려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자, 부채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으로 옳은 것은, 답은 바로 얘기하자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선급금은 뭐죠? 그렇죠. 자산이죠. 계약 파기됐을 때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선수금은 계약 파기되면 다시 돈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수금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자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7번입니다. 자, 다음에 거래를 분기할 때 빈칸에 알맞은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급여 지급 일에 총 급여 150만원 중에서 자, 근로소득세 8,000원, 주민세 800원, 건강보험료 25,000원, 국민연금 5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거 다 본인 부담금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인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납부해줘요? 그렇죠. 회사가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뭐예요? 그렇죠. 3번에 예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자, 결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다음 거래에서 결산 시 발생하는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9월 1일자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서울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1년분 24만원 미리 받았답니다. 1년치를 미리 받았다. 선수했다는 뜻이죠. 한자어로 선수니까 선수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거를 이자 수익을 처리를 했냐 선수 수익을 처리했냐에 따라 다른데 문제에서 이제 두 가지 사항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제 이거를 수익을 처리했을 때는 9월 1일자 계정 과목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24만원, 대변에 선수 수익 24만원. 수익이죠. 이자 수익 24만원. 이렇게 처리한 거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부채로 처리했다라고 하면은, 차변에 현금 24만원, 대변에 선수 수익 24만원. 요렇게 이제 처리를 합니다. 이제 위에 거는 수익을 처리했을 때, 밑에는 이제 부채를 처리했을 때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선수분을 이제 차기로 이연시킨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익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만, 이거 수익으로 처리했을 때에 대한 사항은 뭐냐면은요, 올해 연도에 수익이 아닌 것은 이제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1년치를 다 받은 거를 일단 수익으로 처리하되 올해에 해당하는 수익이 아닌 것은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그 목적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내가 일단은 수익으로 처리는 안 하되 12월 31일까지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때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은 그때 이제 수익으로 내가 처리하겠다라는 의지예요. 요 내용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요 내용을. 왜냐면은 제가 이제 온세무이기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수업을 하지만 이연분계하고 발생분계는 저희 반 학생들이 이거를 모른다는 거는 솔직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빠르게 이제 전파시키기 위해서는 이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자, 수익은 올해 수익 연도가 아닌 건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그 물어보는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돈을 미리 받은 이자라든지 선수 수익 금액 얼마냐니까 24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이거를 한 달치 금액으로 하면 얼마인가 이거예요. 그럼 24만 원에 얼마만큼 나누면 돼요? 12달치 나누면 되죠. 얼마냐면은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자는 한 달에 한 번 2만 원씩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2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12월 31일까지 경과 기간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9, 10, 11, 12 4개월거든요. 4개월. 그래서 4개월이에요. 근데 이거를 3개월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간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예전에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개근관리사 인강을 들었었거든요. 거기에 박모모 교수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안 계세요. 그분 그 인터넷 강의에서. 예전에 그분 수업 들을 때 좀 잘 들었었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결산 때 기간 실수를 많이 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훈련교사이긴 하지만 이제 훈련교사 2년 차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간 실수 많이 한다고. 그래서 기간 실수는 꼭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그 달 해당하는 월수도 다 포함시켜줘야 돼요. 직접 좀 얘기하면은 저는 뒷광고 이게 오해받을까봐 뭐 뒷광고 일리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2013년도에 이제 그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실수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이제 훈련교사가 되다 보니까 오로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간경과 때문에 억울하게 틀림이 없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번째는 이제 이번 연도에 해당하는 수익 금액은 얼마냐 했을 때 8만 원이 되는 거예요. 8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이번 연도에 이제 수익이 아닌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24만 원에서 8만 원이니까 16만 원이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올바르게 이제 했냐 안 했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요거를 이제 부채로 처리를 했냐 그 다음에 수익으로 처리했냐에 따라 이제 다른 건데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자, 아까 문제에서 봤을 때 이제 이번 연도에 해당하는 수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8만 원이고 이번 연도의 수익이 아닌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16만 원이 되는 셈이에요. 그러면은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일단 1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1번은 될 수가 없고요. 그럼 후보가 이제 좁혀지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미 수익으로 처리했다고 했을 때는 만약 이미 수익을 처리했다고 했으면은 수익에서는 제외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위에 8만원의 부채 처리했다고 하면은 수익이 대변에 8만원만큼 꽂아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8만원짜리를. 그러니까 회계 처리 방법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아니면 이제 4번에 이제 답이 되는 건데 3번에 대한 답이 이제 수익으로 이미 처리했을 때는 3번이 답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4번에 대한 답은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이거는 8만원만큼 처리해줘야 되니까. 그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요 9월 1일자가 만약에 부채로 처리했다고 하면은
그 이번 연도에 해당하는 수익은 얼마냐니까 8만원이 돼요. 그럼 분계 처리 어떻게 하냐면은 차변의 선수 수익 8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 8만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처리한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부채가 아닌 수익을 처리했다라고 하시면은 이번 연도에 이제 수익이 아닌 거는 16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차변에 어떻게 이제 처리하냐면은 이자 수익 16만원, 대변의 선수 수익 16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답이 맞냐 안 맞냐 찾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반대로 처리하니까 맞는 게 아닌 거고 3번, 그러니까 4번에 대한 얘기는 금액이 틀려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맞는 건 뭐냐? 3번 아니면은 그 답이 될 수가 없다. 요렇게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그 여러분들이 전산회계나 전산세무회계 준비하실 때 많은 그 분계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 그런 이제 짧은 영상 관련 있거든요. 국어나 수학 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강의만 100% 들어서 시험에 그러니까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 인터넷 강의 들어서 자격증 합격할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학원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학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제가 최대한 이해를 시키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복습을 하셔야 된다고 항상 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0% 인강만 들어서 합격할 수 있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0% 학원 강의만 들어서 합격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이거는 명 강의를 듣는 사람이라든지 일타 강사를 듣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자, 다음에 회계 처리가 누락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누락이에요. 누락입니다. 누락이라는 거는 회계 처리 안 했다는 뜻이에요. 자, 요거 하나 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팁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회계 처리 자체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에는요, 둘 다 차변이가 뭐고 대변이가 뭐고 다 과소예요. 왜냐? 회계 처리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과대 처리를 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둘 다 과소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계 처리를 했어요. 회계 처리 했는데 잘못됐어요. 잘못된 경우. 그러면은 이미 회계 처리된 거는 차변인가 대변인가 찍혀 있겠죠. 그러면은 과대가 되는 거고, 내가 이거를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서 찍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를 지금 처리된 거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과소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제 두 가지 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결산 이연분계나 이제 그 발생분계에 대해서는 말을 이제 달리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미 회계 처리된 거를 어떻게 안 했을 때 이제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기본적인 팁은 요거 두 가지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현금과 단기 차입금이 있어요. 둘 다 누락한 거예요. 현금은 거래에 팔려서 중에 뭐예요? 자산이죠. 게다가 뭐예요?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뭐예요? 자산부 자본 중에, 그렇죠, 부채인 거죠. 부채이고 뭐예요? 유동부채죠. 순간 비유동부채라고 봤네. 유동부채로 보시면 됩니다. 저도 선생님이 하지만 한 번씩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뭐 실수한 거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답은 몇 번이에요? 기읍, 디귿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9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적은 팁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도움 많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요 문제. 시간 참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을 제가 찝어 드릴게요. 이 문제가 필수 출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 유형이 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 출제형인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종업원이 퇴직과 관련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시간이 40분이거든요. 회계관리 2급은 그렇게 안 빡세요. 30분이나 아니면 25분 만에 다 푸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회계관리 1급 들어가고 재무관리 들어가잖아요. 시간 엄청 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천천히 읽을 시간 없어요. 빨빨빨빨빨빨빨 해가지고 훑어가지고 그거를 빨리 핵심만 빨리 찾아오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회계관리 2급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고요. 근데 연습이니까 뭐 그냥 읽어보시는 거 좋죠. 자, 한번 봅시다. 종업원은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 퇴직금을 1년이 넘는데 못 받았다? 바로 고용노동부 신고하시면 돼요.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네.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업원들의 권리다. 당연한 거죠. 퇴직금 안 주는 회사? 여러분들 바로 고용노동부 신고하세요. 나는 아는 사람이다? 그럴 필요 없어요. 빨리 신고하면 돼요, 그냥. 예,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미래의 종업원이 퇴직할 시점에 법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법적 의무가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종업원의 퇴직 시점에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뜻은 뭐냐면은요, 요거를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요, 부채에 대한 얘기로 보시면 돼요. 뭐냐?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 얘기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뿐만 아니라 퇴직 전 월 평균 급여의 근속 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예상되는 퇴직금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 뜻은 뭐냐면은요, 3개월치 그 평균 임금을 해가지고 퇴직금 산정하거든요. 그거를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즉 종업원의 미래에 예상되는 퇴직금은 기업이 현재 부담하는 의무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까 얘기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예요. 금액이 신뢰성으로 가정하므로 회계상 기억의 정의에 충족된다. 뭐 기억의 정의란 대체 뭐냐 이거예요. 퇴직급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유출 가능성이 높다. 퇴직급여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그 연금에 대한 얘기는 현재 없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업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기육으로서 퇴직급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니은이라는 계정 과목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 한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거예요. 기역에 대한 얘기는 퇴직급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니은에 대한 얘기는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무제표에 작성해야 한다. 이거는 결산시에 대한 얘기를 의미를 하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퇴직을 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니은의 금액은 어떻게 계상돼야 하는가? 라고 설명했어요. 재무제표에 계상된 니은의 금액은 결산일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될 총 퇴직금 예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퇴직금의 충당부채예요. 퇴직금 추계액의 100%만큼 설정한다. 전사회계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이 예상액을 디귿이라고 부른다. 퇴직금의 충당부채에 하는 거죠. 근데 니은과 디귿은 매나 똑같아요. 매나 같고요. 자, 그럼 디귿에 이제 계산을 하면 재무상태표에 계상해야 될 니은을 확정하였다면 결산 수정 붕괴하기 전에 니은 금액과 디귿 금액의 차이 금액을 회계 처리한다. 퇴직급여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 차이의 금액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그럼 니은은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뜻이에요. 그러면 니을에 대한 뜻은 뭐예요?
퇴직급여로 의미를 하겠죠. 요거로 의미를 하겠죠. 자, 그럼 그 밑에서 내용 봅시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는 종업원의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될 근무의 대가를 재무제표상 의무로 인식하고 의무만큼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까 제 얘기 다 했죠. 그럼 뭐냐?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연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연금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은 연금에 대한 불입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금에 대한 불입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대한 얘기는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즉 부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니은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디귿은 뭐냐? 퇴직금 추계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제가 얘기를 했고 퇴직급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한 떡밥을 던져주는 거는 퇴직금 추계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번에 대한 답은 될 수가 없는 거죠. 퇴직금 지급액으로 안 하거든요. 추계액이에요. 추계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 직원이 다 퇴사할 거라 예상하고 하는 거니까 퇴직금 추계액으로 해야 되죠. 누가 나간 사람 지급액을 합니까? 그거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실무하신 분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자의 한번 입장을 생각해보서 보면은 1번에 대한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나간 사람은 어떻게 퇴직급여 추계액을 작성합니까? 나간 사람을. 그런 거죠. 그럼 니을에 대한 얘기는 뭐냐? 비용에 대한 얘기죠. 퇴직급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한 게 대충 퇴직급여, 퇴직급 충당부채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니은에 대한 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면은 선생님 요거는 태연 얘기가 좀 다른데요 라고 생각했잖아요. 유추를 하자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정확한 답은 이제 퍼즐을 이제 맞추면은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을에 대한 얘기는 퇴직급여가 정답이 되더라 라는 것인 거죠. 정답은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